2025년 12월 10일 한국 증시. 정말 말 그대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딱 숨을 죽인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이 고요함 속에 숨어 있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지수가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되게 조용하네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요함 속에서도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시장이 뭘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금리 결정, FOMC고요. 또 하나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그야말로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 딱 요약한 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는 살짝 파란불이 켜졌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빨간불을 켰죠.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데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힘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았는데 누가 샀죠? 바로 외국인입니다. 무려 3,7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홀로 시장을 떠받쳤어요. 지난 11월에 역대급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났던 그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자, 보시면 명확하게 갈립니다. 외국인들은 AI 반도체라는 큰 그림 딱 하나에 집중했어요. SK 하이닉스를 그야말로 쓸어 담았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에서 자금을 빼서 코스닥의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머니무브, 돈의 이동이죠.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투자 경고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도 그걸 그냥 무시하고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공급 문제 때문에 좀 주춤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다 이 우려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희비가 명확하게 갈린 하루였어요. 자, 그럼 이제 개별 종목 얘기에서 눈을 좀 돌려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앞에는요, 세 개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 바로 미국의 FOMC입니다. 사실 금리 자체를 내릴 거라는 건 거의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또 언제 내릴 건지 그 힌트를 주는 점도표라는 게 공개되거든요. 시장은 지금 여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트럼프 관세라는 폭탄입니다. 이게 자동차 주식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PER 3배에서 4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역대급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관세라는 리스크가 이 기업들의 미래를 그냥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과 주가 사이에 정말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거시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당장 내일 우리에게 닥칠 가장 큰 변동성, 바로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을 위한 생존 가이드를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내마녀의 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섭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걸어놓은 4가지 종류의 대규모 파생상품 계약이 한나란시에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정리하려는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딱 하나 집중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에요.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아, 이제 그만 먹고 빠져야겠다 하고 포지션을 정리할지 아니면 한국 시장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다음 분기로 계약을 연장, 즉 롤오버를 할지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행동 계획을 드릴게요. 첫째, 시계를 꼭 보세요. 특히 오후 3시 넘어서 장마감 직전 30분, 이때가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마의 시간입니다. 둘째, 외국인이 선물을 5천 계약 넘게 대량으로 파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나오면 일단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기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런 수급 때문에 좋은 주식이 갑자기 폭락한다? 절대 쫄지 마세요. 오히려 이건 정말 고마운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과연 올해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산타랠리는 정말 찾아올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려면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미국 연준이 아주 확실하게 걱정 마세요, 금리 인하는 계속됩니다 라는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내줘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SK 하이닉스 혼자 시장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열기가 자동차, 금융, 바이오 같은 다른 핵심 섹터로 골고루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랠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에 섣불리 베팅하기보다는요,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갈 핵심 주도주, 그러니까 AI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내일 같은 변동성 때문에 잠깐 주춤할 때 그때마다 꾸준히 분할해서 사 모으는 전략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부디 내일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연말 랠리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